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과학 2단원 생물과 환경에서 세 번째 시간 생물 요소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과학책은 28쪽에서 29쪽, 실험 관찰은 15쪽에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생태계를 공부를 해봤고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생물 요소가 있고 비생물 요소가 있다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생물 요소는 뭐였나요? 생물 요소는 뭐예요, 여러분? 생물 요소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비생물 요소는요, 생물 요소의 반대죠. 스스로 살아있지 않는 것. 비생물 요소가 뭐죠? 살아있지 않는 것. 살아있지 않는 것. 이게 비생물 요소였습니다. 생태계는 어떠한 장소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뭐랑 뭐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종류는 몇 개였나요? 너무나 많았어요. 큰 생태계부터 작은 생태계까지 바다라고 치면, 물이라고 치면, 물과 관련된 생태계라고 치면 가장 큰 건 바다가 될 것이고요. 주변의 작은 웅덩이에도 아마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 중에서 생물 요소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생물이 살아가려면 양분, 먹이가 꼭 필요합니다. 생물이 양분을 얻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고양이, 개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이렇게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다큐멘터리라든지 공원에서라든지 이렇게 거미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생물 요소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생물 요소를 분류를 할 건데요. 먼저 과학교과서 28쪽, 29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생물 요소를 찾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생물 요소 분류하는 거니까요. 이 생물 요소가 양분을 얻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얻느냐에 따라 생물 요소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책 28쪽, 29쪽에 있는 그림에서 생물 요소를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할 건데요. 그림이 작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배추 흰나비가 있네요. 여기도 배추 흰나비들이 2마리 더 있어서 배추 흰나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추들 잎에는 배추 흰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슬프지만 배추 흰나비가 죽었네요. 이 죽은 배추 흰나비의 날개를 확대해서 살펴보니까 곰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짹짹짹짹 참새들이 있고요. 참새의 배설물을 또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세균이 있습니다. 참새가 있는데 참새가 배설한 이 배설물을 보니 그 안에 세균이 있고 배추 흰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 죽어있는 배추 흰나비를 또 확대를 해보니까 그 나비 날개 위에 곰팡이가 벌써 피어있네요. 그리고 이 배추 흰나비는 개망초라는 꽃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나무들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여기 태양은 오늘은 비생물 요소니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 생물 요소만 다시 보면 살아있는 배추 흰나비, 애벌레, 곰팡이 죽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곰팡이도 살아있죠. 참새도 있고요. 참새 배설물에 있는 세균도 살아있습니다. 움직이진 않지만 꽃도 살아있고요. 나무도 살아있습니다. 꽃과 나무는 뭐예요? 식물이지요. 여러분 식물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스스로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얻습니다. 돌아다니는 이 동물들은요, 곤충, 나비, 애벌레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식물을 잡아먹어요. 식물을 먹습니다. 식물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좀 정정할게요. 스스로 광합성을 하여,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네요. 스스로 양분을 생산해내는 생물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 양분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양분을 얻는 방법이 이처럼 햇빛 등을 이용해서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양분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 배설물을 분해하면서 양분을 얻는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중요하네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눈에 잘 보이게. 자, 스스로 만드는 게 있고요.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있었던 동물들을 보면요. 생물들을 보면 배추, 나무, 개망초, 이건 꽃이었어요. 이렇게 식물들이 있었고 배추인나비 애벌레, 배추인나비 참새처럼 다른 생물을 먹이를 하는 동물들이 있었고요. 곰팡이, 세균 등은 분해해서 양분을 얻습니다. 이처럼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여기서는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화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학교 화단을 보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름이 등장했네요. 앞에 거 다시 볼게요. 이처럼 스스로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이런 생물들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만들어낸다고 생산자라고 해요. 배추인나비 같이 스스로 양분을 내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려 해서 살아가는 생물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소비자. 멋진 이름입니다. 만들어내니까 생산자, 사용하니까 소비자. 그 다음에 곰팡이와 같이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을 여러분 여기 분해 기억하세요. 분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산자, 다른 생물을 통해서 얻는 소비자,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분해자,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생산자, 다른 생물을 통해서 얻는 소비자, 분해해서 얻는 분해자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여러분. 각종 나무들이 있네요. 꽃도 있고요. 풀도 있어요. 식물들은 생산자가 됩니다. 각종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아는 동물들, 곤충들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되고요. 분해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곰팡이, 세균 등이 분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산자나 분해자가 없다면 생태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산자가 없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게 생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소비자가 있고요. 분해자가 있습니다. 그죠? 생산자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그죠? 풀, 나무, 꽃 같은 거요. 그러면 이것을 각종 어떤 동물들이 먹어요. 채식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풀을 먹는 채식동물이 있습니다. 이런 채식동물들을 잡아먹는 또 다른 동물들이 있어요. 무서운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잡식 이런 건 지금은 뺄게요.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동물들은 뭐가 돼요? 그렇죠. 소비자가 됩니다. 이 소비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혹은 잡아먹혀서 죽게 되면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분해자들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을 쓰지요. 분해자를 통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 자연으로 들어간 이 건강한 흙을 바탕으로 또 생산자가 자라나게 되지요. 이렇게 뭔가 반복이 돼요. 생산자나 분해자가 없어진다면 생태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생산자가 없어지게 된다면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는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게 돼요. 그 다음 단계의 소비자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소비자도 먹이가 없어서 또 굶어 죽게 돼요. 결국에는 모든 생물이 살 수 없게 되죠. 멸종될 것입니다. 분해자가 없어진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물이 죽어요. 그리고 생물이 쉬, 응가, 이런 뭔가 배출을 하겠죠? 이런 배출물이 분해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이, 어머나, 죽었는데 여러분 썩지 않는 거예요. 각종 너무나 많은 죽은 생물과 그냥 살아있는 생물들이 배출해내는 배출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생산자나 분해자가 없으면 생태계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자, 두 번째는 소비자, 세 번째는 분해자예요. 생산자 한번 볼게요. 배추와 같이 식물이죠. 햇빛 등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소비자 한번 볼게요. 배추인나비처럼 스스로 양분을 만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어서 살아가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해자를 살펴보면요. 곰팡이, 또 뭐가 있었죠? 그치, 세균. 기억하세요. 곰팡이와 세균과 같이 주로 죽은 생물이나 생물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서 생산자가 없어지면 이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 결국 모든 생물이 멸종하게 됩니다. 분해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물이 죽어도 생물의 배출물이 분해되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우와 난리가 나겠죠. 문제 한번 물어봅시다. 다음 생물 요소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서 어느 것인지 괄호 안에 써놓아 봅시다. 장수풍뎅이, 민들레, 곰팡이, 사람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장수풍뎅이 알죠? 장수풍뎅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므로 생산자는 아니고 그렇지 소비자가 됩니다. 곰팡이나 세균이 아니죠. 곰팡이나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소비자가 정답이 됩니다. 민들레는 식물이에요.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민들레는 생산자가 되고요. 곰팡이는 분해자지요. 분해자가 되고 여러분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삐. 다른 동물, 각종 채소 먹지요. 소비자가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소비자,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딩동댕.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생물 요소가 양분을 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양분을 얻는 방법 세 가지 있었죠.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산자. 생산자가 다른 소비자를 통해서 얻는 다른 생물을 통해서 얻는 소비자. 그리고 죽은 생물이나 생물의 배출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어내는 분해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장미는 뭐예요? 식물이죠. 장미는 식물입니다. 꽃이니까 식물입니다.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얻어내는 생산자입니다. 어라, 장미가 나비를 먹이러 나요? 가만히 있는 장미가 이렇게 예쁘게 흔들흔들하면서 나비를 이렇게 잡아먹나요? 삐 아닙니다. 뱀
얘들아, 뱀소리 같았니? 뱀은 토끼풀을 먹나요? 어머, 너무 귀여운 뱀인데 이런 건 상상만 해도. 뱀은 누굴 잡아먹나요? 여러분, 어린 왕자 생각해보세요. 아, 모자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뱀은 다른 동물을 먹어요. 아이고, 토끼풀 먹는 거 아니에요. X. 곰팡이는 죽은 메뚜기를 분해하여 양분을 얻습니다. 맞죠? 딩동댕. 개구리, 볼짝볼짝 개구리는 햇빛을 즐기기는 하겠지만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땡!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분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입니다. 흙은 분해자이다. 여러분, 일단 흙은 뭐예요? 흙은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에서 비생물에 속하지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아예 분해자 자체가 아니에요. 세균은 분해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분해자는 생물의 배출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거 맞고요. 분해자는 또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뭐예요? 그렇지, 1번. 딩동댕.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생물 요소,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글씨가 이상하게 써진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중에서 생물 요소가 양분을 얻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산자, 다른 생물을 이용하는 소비자, 죽은 생물을 분해하고 생물의 배출물을 분해하는 분해자, 이 분해를 통해서 양분을 얻는 분해자. 그래서 여기에 곰팡이와 세균이 있었고요. 생산자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이 어떤 먹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과서 맨 처음에 나와 있었던 그림과 관련되는 먹이 사슬, 먹이 피라미드 이 부분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번 시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생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